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12월 3일 밤 대통령실 CCTV에 찍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체적인 행적이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을 뒷주머니에서 발견했고 계엄 지시사항 문건도 못 받았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과 달리 그날 밤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나고 나올 때부터 손에 문건들을 들고 있는 장면 등이 포착된 건데요.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윤상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소명하실 건가요?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문을 받은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뒷주머니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작성했다는 계엄 지시사항 문건도 자신은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해왔습니다. 기재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또 그 경찰청장, 또 국무총리. 총리 거도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증인이 그 당시 특별한 문건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12월 3일 대통령 접견실 쪽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어떤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밤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윤 전 대통령을 따로 만났는데 이후 여러 장이 묶여있는 문건 2부를 들고 집무실에서 나온 겁니다. CCTV엔 또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국무위원들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도 찍혀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일부 국무위원들은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반대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집된 국무위원들 덕분에 결과적으로 의사정족수 11명이 채워졌고 계엄 선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근거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전제로 국무위원들을 불러들였는지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3대 특검의 수사 대상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수사할 수 있었거나 또 제대로 수사해야만 했던 사건들이죠. 하지만 검사 출신 대통령의 정권이 완전히 몰락할 때까지 검찰은 엉뚱한 데 권한을 집중하며 책무를 방기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결국 검찰 스스로 특검에게 칼자루를 넘긴 셈인데요. 오늘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과 순직 해병 특검까지 가동되면서 검찰이 제대로 못했던 수사를 대신할 3대 특검의 시계가 모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내란 특검 연결합니다. 자, 유서영 기자.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 오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한 전 총리의 행적도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현재 조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총리를 조사한 지 10시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한 전 총리는 내란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미 출국 금지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전 10시쯤 이곳 서울고검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취재진 질문엔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 수사관 손에 팔을 붙들려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CCTV 속 문건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계엄 관련한 어떠한 서류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한 이유가 무엇인지 추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후에 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했다가 폐기했다는 의혹을 두고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건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검팀에 출석한 관계자 중엔 김정한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있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이틀 전 먼저 조사를 받은 강희구 전 부속실장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실로 불러 모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소집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한 전 총리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려는 목적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졌습니다. 오전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오후엔 유상임 과기부 장관이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두 장관은 모두 계엄 선포 전 회의엔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만 참석했습니다. 당시 계엄 해제는 국회에서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3시간이 넘게 지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2차 계엄 시도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해제 국무회의가 늦게 열린 것도 대통령 견제장치인 국무회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 총리와 두 장관의 대질 조사는 없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12.3 내란 이후 한덕수 전 총리의 행보는 괴이해 보였습니다.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면서도 내란 특검법 처리는 미루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다 탄핵 소추되는가 하면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도 안 돼서 돌연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꼭두 새벽에 후보 교체 파동에까지 휩싸였는데요. 특검 수사로 한 전 총리의 행동들에 대한 의문이 풀릴지 주목됩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헌적으로 이뤄진 비상계엄 닷새 만인 지난해 12월 8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는 돌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공동 담화에 나섰습니다. 한치의 국정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계엄 해제안 표결에 대거 불참했던 당시 여당과 함께 전국을 수습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그 국정공백을 불러일으킨 계엄 당시 총리로서 무엇을 했냐는 질책에는 구체적인 답을 피했습니다. 이러한 계엄의 문제는 사실 국무총리를 좀 벗어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로 권한대행을 맡은 뒤에는 비상계엄이 잘못된 것이었다면서도 정작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는 모순된 행보를 보였습니다. 앞건은 여야 합의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9명 중 3명의 자리가 비면서 재판관 6명 중 1명만 반대해도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는 상황이 한동안 유지됐습니다.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던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며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권한만 써야 한다고 주장했던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은 수차례 쓰며 쟁점 법안들의 처리를 막았습니다. 결국 자신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지만 기각 결정으로 석 달 만에 복귀한 뒤에는 마지막 소임으로 대선을 잘 관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자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후 계속되는 국민의힘의 차출론에 모호한 태도를 이어가다 공직자 사퇴 시한을 사흘 앞두고 돌연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껴야 합니다. 하지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에만 매달리더니 한밤 후보 교체 파동 끝에 결국 9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응원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습니다. 계엄으로 혼돈에 빠진 국정을 수습해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시종일관 모순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혼란을 증폭시킨 한 전 총리. 자신이 그토록 막고자 했던 내란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이제 그 의문스러운 행적의 비밀도 풀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특검의 주된 수사 대상인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를 이미 출국 금지해 놓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준비 기간에 미리 신병 확보를 위한 준비를 해둔 건데요. 이어서 군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출국 금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출국 금지했고 이어 이 사건을 넘겨받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이 수사 준비 기간 중 다시 필요성을 검토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는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기 전 신병 확보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김 여사 신병 확보 위해서 출국 금지도 검토하고 계실까요? 그거는 차츰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김 여사는 온갖 논란과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으로 적시된 의혹만 16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늑장 수사와 봐주기 수사, 황제 조사 등의 논란만 낳으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주변 인물들도 차례로 출국 금지 조치되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남부지검은 김 여사 수행비서로 일한 유경옥 전 대통령실 제2부속실 행정관을 최근 출국 금지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자, 그럼 바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지성 기자. 김건희 특검이 오늘 공식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거죠? 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은 오늘 오전 이곳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수사는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김건희 여사 측도 이 수사 절차 자체를 문제 삼는 전략을 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수사를 개시하면서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수사 대상만 16가지에 이르는 가장 많은 의혹을 파헤쳐야 하는 특검입니다. 도이치모터스나 삼부토건 같은 주가 조작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의혹, 명태균 씨 공천 개입과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크게 4갈래로 나눠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김 여사가 언제 특검팀의 대면 조사를 받게 될지가 큰 관심사인데요. 현재 특검팀은 김 여사를 수사 초반에 불러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건진법사 게이트 같은 이첩받은 혐의부터 조사하는 방법과 좀 더 나중에 이 특검팀이 추가로 포착한 혐의가 구체화되면 그때 김 여사를 부르는 방법을 두고 특검보들끼리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내일 경찰청이 전국 경찰로부터 취합한 명태균 게이트 관련 사건 기록 일체도 넘겨받아 수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명 씨가 연루된 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조은희 공천 개입 의혹, 대운조선해양 파업 개입 의혹 등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사무실 앞에서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앞서 보신 전직 대통령 부인을 무혐의 처분해서 특검 수사를 자초하고 즉시 항고를 포기하며 검찰 개혁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다고 평가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오늘 비공개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 데 대해선 침묵하면서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반발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송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지막 출근을 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다시 한번 검찰 개혁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말 각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그러나 자신을 향한 특검의 수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특검 수사받게 될 수도 있는데 관련 입장 있으실까요?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고 퇴임식을 열었는데 퇴임사를 읽는 장면은 뒤늦게 따로 배포했습니다. 역시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옳은 길이 아닙니다. 그제 사표를 낸 뒤 심 총장은 연일 검찰개혁을 비판하고 나섰지만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정권의 방패를 자처하며 검찰개혁의 시간만 앞당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심 전 총장은 당장 3대 특검 가운데 2곳에서 수사 대상이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처분을 앞둔 시점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나면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또 내란에 연루됐다는 의혹 때문에 특검에 소환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3월 지기현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을 때 심 전 총장은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 지휘까지 했습니다. 즉시 항고를 하여 집행정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조처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심 총장은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선상에도 올라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주저했던 책임의 시간은 심 전 총장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순직 해병 특검 연결하겠습니다. 구승은 기자.
자,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오늘부터 바로 핵심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했죠. 네, 최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외압 의혹 등을 규명할 이명현 특검팀이 오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3시간 반 동안 조사했습니다. 2시간 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임 전 사단장은 이미 충분히 소명을 많이 한 부분은 답하지 않았다며 진술 거부권은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2년 전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최상병 부대의 지휘관으로 당시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 측은 최상병 순직 과정부터 수사외압이 행해진 모든 사건에 임 전 사단장이 당사자라고 지목했는데요. 앞서 작년 7월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유족의 반발로 검찰과 공수처에서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해오다 결국 특검이 이어받게 된 겁니다. 오늘 조사에서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해 상당 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검찰에서 2번 불러 조사했을 때도 진술을 거부했고 경찰에서 딱 한 번 진술을 했다면서 추가적인 특검의 질문에도 상당 부분 답변을 거부하고 의견서를 내는 식으로만 대응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2시간 전쯤 임 전 사단장은 조사를 마친 뒤 이미 충분히 소명을 많이 한 부분은 답하지 않았다며 진술 거부권은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주장했는데요. 앞서 특검에 출석할 땐 자신은 최상병 순직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고 또 김건희 여사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도 주장했는데요.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심을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과 VIP 경로설로 알려진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지만 남은 조사량이 방대해 임 전 사단장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순직해병특검 사무실 앞에서 MBC 뉴스 구승입니다. 추석 전에 검찰을 반드시 해체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박찬대 의원이 한 목소리로 추석 때 국민들이 검찰 해체 뉴스를 듣게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오늘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고강도 검찰 개혁안들이 쏟아졌는데요.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 검찰개혁 지금 당장! 추석 전에 검찰개혁!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검찰개혁 토론회.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정청래 의원을 포함해 여당 의원 40여 명이 모였습니다. 당초 여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 대해 구체적인 개혁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여당은 한 목소리로 9월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속도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개혁을 완성하지 못해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생했고 그 결과 12.3 내란까지 벌어졌다며 하루빨리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속도가 생명입니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지체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당권 주자들도 당대표가 되면 곧바로 검찰개혁에 나서겠다고 앞다퉈 약속했습니다. 올 추석 밥상 위에 검찰개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 검찰이 독점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만들어 분리하는 게 민주당 법안의 핵심입니다. 또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간 수사권 조정을 위해 국가수사위원회도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오히려 야당이 환영할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가지고 마음대로 정적을 향해 수사하고 우리 편은 봐주기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 아닙니까?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 등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적극 지지하면서도 최근 임명된 민정수석과 법무차관, 검찰 인사를 두고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면 기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은 중단될 수 있다며 날을 세웠는데 민주당은 내일 검찰개혁 4법을 법사위에 상정해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로 장관급 국무위원들이 참석해왔던 국무회의 관행에
큰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외교부나 교육부 같은 19개 부처뿐만 아니라 경찰청, 산림청 등 외청 20곳의 수장들을 직접 불러 현안을 챙기겠다는 건데요. 당장 다음 주부터 소방청, 기상청, 산림청이 대면 보고를 시작하는데 장마와 폭염 피해 대책도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먼저 김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중심의 국무회의에 외청 기관장들을 불러 직접 세부 정책을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소방청, 경찰청 등 20개 외청 조직으로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각 청장들이 업무 보고를 시작합니다. 그간 국무회의에는 정부조직법상 부에 속하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19개 부처 수장만 참석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하 외청의 세부 현안을 잘 모르는 장관들에게 간접적으로 업무 지시를 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MBC 취재 결과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조달청 혁신 방안을 상급 기관인 기획재정부에 지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조달청이 품질은 안 좋고 단가는 높은 사업자나 상품을 쓰라고 할 때가 있었다면서 독점하는 느낌이 들었고 싸운 경험도 있다고 지적했다는 겁니다. 조달청에 대한 합리적 혁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는데 그 대상은 기재부 이형일 1차관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달청뿐만 아니라 법무부 산하 검찰청과 행안부 경찰청 등 각 청장들도 국무회의에 참석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소방청과 기상청, 산림청 등을 불러 장마철 호우와 폭염 등 재난 대비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근데 앞으로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마 대비나 혹스 대비를 좀 철저하게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검찰청과 경찰청,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경찰청 등 주요 사정기관 청장들도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이 주요 현안인 만큼 이 대통령이 검경 보고를 직접 받은 뒤 특별한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이 같은 청단위 국무회의 보고는 다음 주 7곳을 시작으로 앞으로 3주간 매 국무회의 때마다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런 외청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들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선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던 국무회의가 이재명 정부에선 실제로 일하는 업무보고 플랫폼으로 바뀌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공직자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활발하게 국정 현안을 토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홍신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MBC 취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은 20개 외청에 이어 공공기관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보고기관으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력합니다.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어딘지 밝히지 않은 채 한 부처를 공개 질타한 바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그 정책의 영향이 어디에 어떻게 미치느냐에 대해서 방향이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복수의 회의 참석자들은 당시 이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를 통해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놔두고 새로 지명된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정책 실행기관으로부터 직접 보고받고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업무보고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런 기조는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때 이미 예고된 바 있습니다. 처음 부처별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김밥으로 식사를 때우며 3시간 40분간 마라톤 국무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각 부처 단위로 현재 현안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좀 어색하고 그러긴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위원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의장 권한을 적극 활용해 국무회의를 국정논의의 플랫폼으로 확 바꾼다는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던 윤석열 정부의 국무회의 시간은 평균 30분 안팎, 12분 만에 끝난 회의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토론을 통해 사안을 파악하고 대안을 찾는 집단지성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며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회의는 사라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K2 전차 흑표가 폴란드에 추가로 수출됩니다. 65억 달러, 우리 돈 9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인데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다소 늦춰졌다가 새 정부 첫 방산 수출로 기록됐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친 산악지형을 내달리는 전차가 화염을 내뿜으며 포탄을 발사합니다. 최고속도 시속 70km로 달리며 4.5km 떨어진 적까지 겨냥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K2 전차 흑표 180대를 폴란드로 수출하는 계약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금액은 65억 달러대, 우리 돈 9조 원에 달합니다. 개별 방산 수출 계약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전차 180대 가운데 117대는 국내에서, 63대는 현지에서 생산할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국방력 강화와 기술 이전이 시급했고 성능은 물론 제작 기간도 짧은 한국산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논의는 비용 부담 문제에 12.3 비상계엄 사태가 겹치며 다소 늦춰졌지만 결국 새 정부 들어 걸림돌이 사라지며 첫 방산 수출로 기록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나아가 올해 방산 수출이 목표치인 200억 달러, 우리 돈 29조 원을 넘겨 최대 성과를 기록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폴란드 등 4개 나라에 불과했던 방산 수출 대상국은 아랍에미리트와 노르웨이 등 12개 나라로 늘어났고 장비도 K2 전차와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천무로 넓어졌습니다. 세계 곳곳의 무력 충돌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데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대폭 늘리기로 한 것도